안녕하세요. 리입니다. 하와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아, 정말 며칠 안 됐죠? 네, 블랙미러 제작진이 만든 벤더스네치입니다. 인터랙티브 필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처음에 생각했었죠. 네, 인터랙티브 필름. 네, 알고 보니 핸드폰, 태블릿, PC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리모콘 혹은 터치패드로 순간순간 나오는 선택지를 게임을 하듯이 선택을 합니다. 네, 시청자가. 주인공의 결정을 선택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고 엔딩도 달라지는 영화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책에서는 이런 형태로 주인공의 행동을 선택해서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 가지 멀티 엔딩이 있는 게임들은 많이 봤었는데 네. 영화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한 거는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게임화인지 게임의 영화화인지 너무 자연스럽게 딱 그 10초 안의 선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딱 끊기는 편집점이 정말 느껴지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인터랙티브 필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요새 가지 트렌드군요. 트렌드가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몰입감이나 혹은 참여도를 높여가지고 만드는 거. 복제가 힘들겠다.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는 이 영화는?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화면을 녹화해서는 이 영화의 본질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죠. 토렌트에 던져봤자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무서웠던 거는 이거는 영화관에서는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화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와 넷플릭스 미쳤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렇죠. 콘텐츠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스토리나 내용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 엄청 막 스펙터클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이 10초 안에 선택하는 그 순간 막 마음이 어떻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뭐 선택할 때마다 심지어 막 리모컨 넘기려고 하고 나한테. 네, 심지어 막 선택했는데 막 누가 죽는다거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안 돼! 어떡해! 나 때문에 이렇게. 저희 둘이 이제 부부 같이 보니까 내가 이거 하자고 했잖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봤어요. 네,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이든 엔딩이 있어요. 다만 좀 더 많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더 숨어있는 모든 스토리를 보기 위한 선택지를 찾아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엔딩도 이제 뭐 중간중간에 넷플릭스의 센스나 혹은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돋보이는 선택지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정보로 보면 이게 1시간 반짜리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5시간 정도 컨텐츠가 담겨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엔딩은 5종류고 5개인데 그거에 네. 이제 분기별로 또 다른 약간 변형된 엔딩들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4-1, 4-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 벤더스네치라는 거의 단어 뜻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뜻이더라. 뭐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 루이스 캐럴이라는 소설가이자 수학자의 작품인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제버워키라는 시가 있는데 그 제버워키라는 시는 되게 헛소리 같은 시거든요. 도대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메리암 웹스터라는 이제 제일 큰 미국의 이제 사전 거기 회사에서는 그로테스크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떤 게임에서는 괴물로 보통 등장하거든요. 하얀색 몸을 가진 용 비슷한 뭐 그런 용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사실 이 영화의 이 주인공 핀 화이트헤드가 연기한 이 주인공도 약간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신적 분열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선택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를 중반부에 알아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지하게 되죠. 이제 시청자인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그 괴물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괴물이 딱 등장하면서 갑자기 엔딩 찡 일단 이거는 블랙미러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본 블랙미러는 어떤 거였냐면은 어떠한 기술이 증진됨에 따라서 그거 기술이 가져올 이제 디스토피아, 뭔가 안 좋은 결말들을 대해서 다루게 되잖아요. 네. 이 영화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1984년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지 오웰 소설의 배경 연도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빅브라더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블랙미러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블랙미러는 약간 근미래를 다루고 있다면 이거는 과거를 다루되 실제로 그럼 이 영화가 다루는 거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저희를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 인터랙티브 필름을 즐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또한 저희 자신도 이 영화가 정해진 그 결론 바깥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시청자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영화를 뭔가 영화의 인물들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어떤 선택지는 결국에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약간 이제 계속 소름 돋고 이 영화 뭐야 재밌다라는 와중에 뭔가 자유의지와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지만 우리도 통제를 받고 있는 사실은, 뭔가 이런 구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영화를 다시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는 와중에는 우리가 다른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듯이 뒤로 간다든지 이런 게 안 돼요. 맞아요. 넘기기가 일시정지만 되고 잠깐 멈추는 것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돌아오고 결국은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 엔딩이 되면서 다시 되돌아갔을 때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선택들에 근거한 대사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그 연출력이 너무 천재적인 거예요. 나는 분명 되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했는데 우리 한번 보지 않았어? 뭐 이런 대사라든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계속 끼친 거죠. 그렇죠. 네. 과거의 선택이 계속 영향을 끼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네. 어떤 형태의 엔딩에 다다르게 되면은 텔레비전 두 개가 뜨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시간을 되돌리는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어떤 시점으로 또 되돌릴 것인가. 네. 이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때로 갈 것인가. 어디부터 우리는 잘못 선택을 했을까라는 또 그 질문을 시청자한테 던져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저도 이 포맷을 보고 너무 놀래서 친구들 단톡방에 막 이거 봐야 된다고 대박이라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접하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떨리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차세대 컨텐츠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네, 무섭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세상에 정말 재밌는 게 많네요. 네. 네, 벤더스네치 여러분 늦기 전에 한번 꼭 보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